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담사 세호입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좀 과거의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해야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세로로 찍게 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 박제를 시켜 놓는 영상을 찍어 볼 건데, 무엇을 박제를 시키냐, 무엇을 박제를 시키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벌크업을 하면 살찔까봐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벌크업을 해야 이제 몸이 좋아진다. 어, 혹은 벌크업을 하시면 몸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왜 벌크업을 안 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마다 거의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박제를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하는 이 과정을 그래도 한 수차례 반복을 해봤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다가 어, 나는 내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런 마른 체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낮은 체지방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 나는 더 좋다, 그게 내 취향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으로 하여금 제가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하고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정말 저라는 사람은 어, 마른 체형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낮은 체지방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증빙할 수 있는 영상을 조금 찍어 놓으려고 해요. 이제 저도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사진을 이제 막 찾으면서 헤아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하고 벌크업을 했다가 다이어트를 하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다 가지고 오진 못했어도,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한 5가지들 정도만 조금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벌크업이라고 하는 게, 맹목적인 목표는 이제 근육의 양을 늘리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예요, 개인적으로. 어, 이 벌크업이라고 하는 이 체중 증량의 현상을 조금 3가지로 좀 세분화를 시켜요. 어떻게 세분화를 좀 시키냐면, 자, 첫 번째, 살크업. 저는 살크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살이 찌든 근육이 찌든 수행 능력이 안 오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지 체중만 늘면 되는 거를 저는 살크업으로 분류를 해요. 본인이 마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좀 몸무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발 뭐 살이 찌든 근육이 빠지든 찌든 수행 능력이 뭐 오르든 내려가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체중만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살크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목을 시킬 때.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벌크업으로 또 분류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벌크업을 저한테 접목을 시킬 때 어떠한 조건이 붙냐면, 지방이 2kg가 찌든 3kg가 찌든 4kg가 찌든 5kg가 찌든 근육량이 1kg라도 오르면 되는 것, 그리고 수행 능력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벌크업으로 분류를 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목을 시킬 때.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분류를 시킵니다. 저한테 접목을 시킬 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림매스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체중 증가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체지방률이 1%가 늘 때 근육의 량이 1kg가 같이 느는 이 1대1 비율로 느는 것을 림매스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건과 또 같이 붙어야 하는 조건이 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증가. 네, 체중이 오른 만큼 수행 능력도 올라야 된다. 이 조건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림매스업이라고 분류를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벌크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를 시키는데, 자,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음. 이때를 보시면 누가 봐도 굉장히 말랐죠. 뭐 물론 지금도 말랐지만 이때가 굉장히 말랐는데, 이때가 딱 그때였어요. 저도 내가 마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살 좀 찌고 싶어 하는 그럴 때였는데,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보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복근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쵸? 그리고 저는 보통 체지방률을 눈바디로 판가름을 할 때 어떻게 판가름을 하냐면, 본인이 그냥 편하게 앉아 있을 때 뱃살의 주름이 어느 부분에 잡히는가로 체지방률을 판가름하기도 해요. 체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지금 아무래도 체지방률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제 뱃살을 보시면 이렇게 배꼽에도 주름이 가 있고 배꼽 아래쪽에도 주름이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체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뱃살의 주름도 서서히 위로 올라와요. 그렇게 돼서 체지방률이 좀 과하게 높으면 내 복부에 지방이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보통 체지방률이 20%대가 넘어가시는 남성분들은 뱃살에 주름은 잡히지 않고 내 뱃살과 가슴 사이에 주름이 잡힙니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게 되면 가슴과 여기 복부 사이에 주름이 잡혔던 빨간 자국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사진을 돌아가서 한번 보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복부가 미세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뱃살의 주름이 배꼽보다 살짝 위쪽에 주름이 가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때 체지방률이 그래도 한 13%, 14% 이 언저리였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뒷모습을 보시면, 네, 뒷모습도 뭐 굉장히 말랐죠. 네, 굉장히 말랐고, 이것도 사진 찍는다고 아마 등에 힘을 잔뜩 주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말랐습니다. 이때가 운동을 한 2년 정도 했을 때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가 정말 제 자신이 마른 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해 가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방이 몇 킬로 찌든 근육이 찌든 빠지든 수행 능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체중만 찌면 되니까 제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막 먹기 시작을 합니다. 막 먹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체중이 아마 78kg였나? 78kg 그 언저리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근육의 뭐 세퍼레이션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세퍼레이션이 뭐냐면 근육의 분리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깨면 어깨, 팔이면 팔, 가슴이면 가슴, 이 복근이면 복근이라고 하는 이 각기 근육들의 경계선이 또렷하게 나눠져서, 여기가 어깨 근육이구나, 여기가 팔 근육이구나, 여기가 가슴 근육이구나, 여기가 복근이구나 라는 점이 또렷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분리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퍼레이션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쵸? 뭐 세퍼레이션도 없는데 데피니션은 당연히 논할 수 없겠죠. 데피니션이 뭐냐면 근육의 강직도를 의미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의 선명도를 뜻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이 빠지면 빠질수록 근육의 결이라든지 이런 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그 선명도가 좀 다르겠죠. 이제 그런 근육의 강직도, 근육의 그 선명도를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세퍼레이션도 데피니션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살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8kg까지 올렸던 게 제 첫 번째 벌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엔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기에 다이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근육의 분리도가 보이고 근육의 선명도가 보이는구나를 이 시기 때쯤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첫 다이어트를 이제 감행을 합니다. 감행을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before
After. 이렇게 체지방률이 이때 당시에 6%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 체중이 한 64kg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약 한 14kg의 체중을 감량을 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게 첫 번째 다이어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아무래도 어깨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이 나뉘어지는 그 경계선은 뭐 또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슴 근육과 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그 사이의 경계선은 또렷해서 어느 정도의 세퍼레이션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다이어트가 끝이 나고, 다이어트가 끝이 나자마자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체지방률과 근육량, 이 이상적인 비율로 늘어가면서 덩달아 수행 능력도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로 같이 오르는 그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는 내가 정한 칼로리, 그리고 내가 정한 칼로리 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육량과 체지방률이 이상적인 비율로 늘고, 그와 동시에 운동의 수행 능력 또한 이상적인 비율로 늘 수 있게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78kg까지 체중을 올리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78kg대의 사진입니다. 제 나름은 림매스업으로 접근을 해서 78kg까지 체중을 증가를 시켰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살크업으로 체중 증량을 하면서 78kg을 찍었을 때와, 이제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접근을 하면서 78kg를 달성을 했을 때와 체중은 동일한데 조금 몸이 확연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뭐 제 눈에는 확연히 다른데요. 뭐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78kg까지 림매스업을 거친 후에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가서 Before. After. 이때 다이어트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제가 정해놓은 속도로 체중이 빠질 수 있게끔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64kg까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률을 쭉쭉쭉쭉 내리다가 뭐 5% 그리고 4%까지 체지방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이 5%대 사진들과 그리고 4%까지 내렸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네, 이렇게 체지방률을 4%까지 달성을 하면서 저는 다시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번 림매스업에 돌입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릴 사진들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체중의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사진인데, 네, 이때입니다. 이때는 체중을 85kg까지 증량을 했었고,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85kg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체지방률 1%, 근육량 1kg, 즉
체지방률이 1%가 늘어날 때 근육량이 1kg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됐어요.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뭐 체지방률이 16%가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무리 봐도 16%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림매스업이나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을 때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이 수분을 머금게 되는 양이 덩달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인바디라고 하는 이제 기계의 특성상,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가 우리 몸에 이제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수분의 양으로 근육의 양을 예측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 체내에 수분의 양이 많은 상태인 특성상, 그래서 근육의 양이 좀 뻥튀기가 돼서 많이 나오면서 체지방률은 반대로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도 굉장히 몸이 좋은 친구고, 저의 이제 운동 파트너였는데, 이 사진으로 하여금 그 당시 몸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하실 수 있게 한번 집어넣어 봤고, 뭐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뭐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운동을 할 때마다 옆에 고릴라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수행 능력이 어땠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기계치인 특성상 영상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도 믿고 안 믿고는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지만, 3대 중량의 도합이 500은 넘었었다는 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등도 보시면 조금 두툼해진 모습인 것 같고, 이 사진은 등 포즈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등 운동을 하다가 어깨에 힘을 한번 줘본 겁니다. 네. 근데 체지방률이 16%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상체는 뭐 튼실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체의 햄스트링을 보시면 지방이 많이 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제 운동 파트너였던 친구가 이때 한창 3대 500 미만은 언더아머 금지라고 하는 그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창 유행하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같이 운동하던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 파트너였던 친구가 3대 500을 달성을 한 것을 축하한다고, 네, 이렇게 언더아머의 옷을 사줬던 걸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언더아머 앞에서. 이렇게 85kg까지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은 후에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Before, after.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가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그리고 살이 빠지는 속도도 제가 정해놓은 속도로 빠질 수 있게끔 칼로리와 탄단지의 비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4%까지 다시 내렸던 사진들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판단은 이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확실히 조금 몸이 다부져졌다는 느낌을 이때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 몸의 발전이 가장 많았다 라고 느꼈던 시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도 제법 잘 갈리고 이렇게 4%의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이번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기준에 체지방량이 뭐 1kg가 늘든 2kg가 늘든 3kg가 늘든 4kg가 늘든 근육의 량이 1kg라도 늘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제 벌크업. 단 수행 능력의 증가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 저만의 기준을 삼아서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75kg까지 체중을 올립니다. 이때는 사실 조금 전에 봤던 제가 체지방률을 4%까지 내렸다고 했었을 때 체중이 65, 6kg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75kg까지 체중을 올리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힘을 주면 복근이 좀 희미하게 남아 보이고, 네, 등의 세퍼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이때의 수행 능력은 3대 중량의 도합이 한 400그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 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 75kg의 체중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한 75kg 정도의 체중을 한 1년 정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가 완전한 장발이 되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Before, after. 다시 체지방률 5%까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합니다. 머리 기장이 완전히 장발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체지방률을 5%까지 내렸다 보니까 뭐 복근의 선명도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등의 사진도 보면 이제 등에 이제 기립근 쪽에 트리 모양이 생기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에 혈관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차례 다이어트를 조금 진행을 해봤었다 보니까 제 몸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체지방률이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삼각근 쪽에, 그러니까 어깨 근육 쪽에 삼지창 모양처럼 생긴 혈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혈관들이 팔에 보일 때 지금 내가 체지방률이 5% 이하로 내려갔구나 라는 걸 저 스스로 조금 인지를 하곤 합니다. 네, 그렇게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시 이때가 체중이 75kg는 넘었던 것 같고 76kg, 7kg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체지방률을 5%까지 내리는 다이어트가 끝나고 또 저만의 기준에 벌크업이라는
반복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다시 76, 7kg까지 체중을 올립니다. 네. 확실히 체중을 올리니까 네, 몸이 두툼해 보이긴 합니다. 네. 등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세퍼레이션은 보이는 것 같고요. 옆모습인데 옆모습에서도 몸통의 두께라든지 팔의 두께감도 확실히 체중이 오른 만큼 네, 좀 두툼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등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이 사진이 유독 운이 좋게 좀 넓어 보이게 나와서 남겨놨던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또 76, 7kg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번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다이어트다 라고 감행을 했던 다이어트고,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던 체지방률 3%까지 달성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에 돌입을 합니다. 3%까지 내렸을 때 Before, after. 이런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3%까지 체지방률을 감량을 했을 때 느낀 게, 뭐 4%, 5%는 복근이 선명하다 정도를 느꼈지만 3%대까지 내리니까 느낀 점이, 제가 느낀 거예요. 네. 뭔가 복근을 정말 누군가가 조각칼로 파낸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선명도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이렇게 이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왼쪽 가슴 근육 쪽에 결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근육의 결의 그 선명도, 이런 근육의 결의 강직도를 이제 데피니션 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강직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꽤 좋았던 다이어트였습니다. 이렇게 풀업을 하는 사진도 제가 느끼기엔 뭐 세퍼레이션은 물론이고 데피니션이 이때가 확실히 가장 좋긴 했네요. 네. 이 당시에 제 지인 중 한 명이 이 사진을 보고 징그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체지방률을, 저도 이때가 체지방률을 3%까지 빼봤던 적은 처음이니까 3%까지 빼보고 나서야 저도 알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대퇴사두,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면 이렇게 결이 생기더라고요. 빗살 무늬처럼. 네, 그래서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던 거고, 이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왼쪽 가슴 근육 쪽에 혈관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팔의 혈관들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트라이셉스, 그러니까 삼두에 힘을 주는 포즈를 잡으면 어깨 근육에도 빗살이 생기고 삼두 근육에도
빗살 무늬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벌크업 과정과 다이어트 과정을 밟아봤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마다 바디 프로필을 계속 찍었어요. 계속 찍었는데 제가 3%까지 체지방률을 뺐을 때 느꼈던 점은 그냥 대충 찍어도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확실히 그냥 대충 서 있기만 해도 찍는 족족 다 사진이 마음에 들게 나왔었고, 확실히 촬영 같은 거를 할 때 근육의 선명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벌크업을 했다가 커팅을 했다가 벌크업을 했다가 커팅을 했다가 벌크업을 했다가 커팅을 했다가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을 해보다가 나는 내가 마른 체형이고 낮은 체지방률 내 몸을 선호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정착하게 된 내 취향의 몸이 이 마른 몸과 이 낮은 체지방률이다 라는 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좀 남겨놓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을 해본 적이 있고, 저는 실제로 제가 마른 체형이고 낮은 체지방률 상태인 이 멸치 몸을 선호를 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걸 박제를 시켜놓을 수 있는 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박제를 시켜 놓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영상을 보는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잡담사 세호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